네, 먼저 첫 번째 종목 LG화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수가는 72만 원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최근에 조금 말들이 좀 많았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LG화학은 일단 좀 이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안 좋은 악재들도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보실 때 크게 봐야 돼요. 과연 이게 앞으로 주도주로 부각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제가 2차 전지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노려야 된다. 오히려 중대형주를 노려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종목을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코스모화학이나 아니면 기타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여러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와신상담해야 되는 구간이고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 21선 있죠.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20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자, 21선에서 이 21선 파란 굵은 선이 흔들어서 21선에 안착을 해야만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 20선이 저 위에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흔들어서 20선이 위에 있죠. 파란 굵은 선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선 안착하죠. 그리고 반등이라도 나오죠. 자,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앞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기간 조정, 거래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20선 정도의 안착이 나오면 그때 반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흘러내린 고점에서는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이때 86,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효성 TNC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80만 5,675원에 비중이 50%라고 하는데요. 자, 비중을 좀 채우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맞춰놓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효성 TNC도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이나 아니면 친환경 스타트업 기분 지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긴 한데 주가는 과연 재료가 있지만 올라가겠냐 이 말이죠. 세력의 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안 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됐었죠. 어디였죠? 자, 이때부터 세력들이 입성이 됐고 그다음 재료도 있고 세력이 입성이 됐는데 지금 어때요? 눌림목을 주고 이때 주도주가 됐지만 시장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력이 입성도 안 했고 그래서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다. 재료와 더불어서 세력의 입성, 세력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선 안착 구간인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 반등은 가능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이 241선인데 241선 지지 라인은 주봉상에서 60선 지지 라인하고 같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주에 5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봉에서 60선은 곱하기 5로 하면 6, 5, 30 정도 되죠. 근데 300선은 잘 안 쓰고 241선을 쓰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일봉에서 240선은 주봉에서 60선 지지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주봉에서 60선 지지 라인이 되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주가 조정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조정. 가격 조정 많이 받았죠? 기간 조정 받고 거래 조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20선에 안착하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또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혹시도 모를 그런 리스크 관리도 관리를 하자. 근데 역배열이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면 무조건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자리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죠. 자,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장기 이평선에는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 올라가면 이 60선, 120선 올라가면 조정을 받으니 비중이 50%라 많습니다. 비중을 3분의 1이나 절반으로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자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65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폭 조금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그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효성 TNC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급한 마음에 효성 TNC는 조금 전에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 바꿔서 효성 TNC로 보면 효성 TNC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은 쌍바닥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 지점을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는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종목도 역시 하락을 해서 21선에 안착을 하는데 이제 이 패턴이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좋습니다. 횡보하는 60선을 20선이 데드크로스로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이내에 올라가지 않으면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빠지면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되고 20선 안착하기를 기다려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60선 넘어서고 여지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문자는 CJ ENM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만 942원, 비중은 23%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미디어 플랫폼 쪽은 앞으로도 유망한 그런 자리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한번 보면 크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많이 팔고 있는데, 자, 재료는 있지만 주도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기관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아서다.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이 60선을 돌파하고 눌러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잘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20선에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급에 생명이 붙어야 됩니다.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가 수급선을 몇 선입니까? 60선을 수급선을 봅니다. 그리고 생명선은 몇 선이요? 좀 다르긴 한데 투자자들마다 20선을 생명선으로 보는 투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수급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벌어져 있으면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녹색선이 60선입니다. 또 생명선이 20선입니다. 이 두 개가 수렴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때 세력들이 거래를 실으면서 매집을 했고 세력의 입성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온다 했죠. 이게 의도적인 흔들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밀어붙이는 자리죠. 그래야만 주가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럼 지금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받으면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이 장기 평선 지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해 드렸고요.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불러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네, 한국조선해양요. 네,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3천 원에 15%요. 15만 3천 원이면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데 어떤 점이 좀 많이 답답하실까요? 언제 키면은 올라올란가, 내 원금까지는 올 수 있을란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자, 매수가까지 기간을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투자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기만 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제가 작년도 또 연초에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야 돼요. 수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되면 성가의 5%는 주로 뭐 로얄티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얄티로 많이 지급을 해서 이 종목은 좀 수익이 개선이 되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수익이 개선이 되려면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돼야 돼요. LNG선에 보면 화물창이 있죠. 네모 모양. 이게 바로 멤브레인 타입인데, 근데 이 부분이 로얄티로 많이 지급을 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 조선주들이. 그렇다면 이 조선주들이 수익이 나려면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기타 이런 여건 판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선주들은 바닥은 치고 있지만 아직은 동이트기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기간 조정을 좀 받겠다. 이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해보면, 이 61선이 수급선이죠. 61선이 꺾였다. 그러면 보통 3개월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한 달 조정받고 2달 정도 조정받았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조정을 받아야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반등에 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역배열이라는 게 뭐예요? 정배열이란 건 정상적인 배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쇳덩이와 나무 토막을 물에 딱 띄워봐요. 그럼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고 나무 토막은 위에 물에 뜨죠. 무거운 게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목만 태워야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 목만 태워야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게 역배열이죠. 그러면 항상 투자자들은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서는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평선에 부딪히면. 자, 그럼 이 종목은 일단은 올라가면 장기평선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테니까 큰 흐름상은 좋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올라가 봐야 반등이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뭐 올해 말이나 내년도 되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